차 안에서 두 개의 실루엣이 보였다. 아내와 남자였다. 남자의 옆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낮에 만났던 박정우였다. 리베라 팰리스에서 아내 이름으로 택배를 받았던 그 남자였다. 두 사람은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다. 아내의 머리가 박정우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박정우의 손은 아내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친밀한 분위기였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믿고 싶지 않았다. 분명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박정우가 아내의 얼굴을 천천히 자신 쪽으로 돌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차 안의 불빛이 둘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키스가 시작됐다. 민재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박정우의 입술이 아내의 입술에 닿았다. 아내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손으로 박정우의 목을 감쌌다. 키스가 깊어졌다. 차 유리창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열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박정우의 손은 아내의 허리로 내려갔다. 아내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차 안에서는 더욱 격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내의 블라우스 단추가 풀렸다. 박정우의 손이 그 사이로 들어갔다. 아내가 고개를 뒤로 젖혔다. 목선이 드러났다. 박정우는 아내의 목을 키스했다. 귓불을 살짝 깨물었다. 아내가 몸을 떨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서로에게 빠져 있었다. 차 유리창의 김서림이 더욱 짙어졌다.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선명했다. 겹쳐진 실루엣이 움직였다. 리듬감 있게 흔들렸다. 지금부터 본 이야기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민재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면도기를 들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41살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거울 속 얼굴은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 흔적으로 가득했다. 여보, 아침 먹고 가요. 부엌에서 신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톤이었다. 민재는 면도 크림을 턱에 발랐다. 하얀 거품이 수염을 덮었다. 면도기를 천천히 움직였다. 각질이 떨어져 나갔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민재는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25년간 다닌 제조업체 정밀공장이었다. 반장 직책까지 맡았던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경영진은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민재에게는 그저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다. 택배차 보험료 납부했어요? 수진이 식탁을 차리며 물었다. 민재는 면도를 멈췄다. 거울 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IT 보안회사 영업부에서 일하는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화장도 완벽했다. 응, 어제 냈어. 민재가 대답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택배기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 말이다. 오늘도 힘내요. 우리 가족 생계. 책임져 주셔서 고마워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무엇인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민재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다. 요즘 들어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아마도 실직의 충격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빠 학원비 언제 주실 거예요? 고등학생인 큰딸 민지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민재의 가슴이 조여왔다. 예전에는 학원비 정도는 걱정 없이 줄 수 있었다. 지금은 매달 택배 수입을 계산해 봐야 했다. 다음 주에 줄게. 민재가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중학생인 둘째 준호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다. 민재는 택배 유니폼을 입었다. 파란색 셔츠에 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다. 거울을 다시 봤다. 25년간 입었던 회색 작업복과는 전혀 달랐다. 낯선 모습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민재가 현관에서 인사했다. 수진이 나와서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사고 나지 말고.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택배차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갔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다. 민재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핸들을 잡았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재는 백미러를 통해 집을 바라봤다. 수진이 베란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왜인지 공허했다. 택배 집화장으로 향했다. 도로 위에는 출근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 민재도 예전에는 저 차들 중 하나였다. 지금은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인생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집화장에 도착했다. 동료 기사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재는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구역 택배들을 확인했다. 오늘도 100개가 넘는 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형, 오늘도 빡세겠네요. 동료 기사 김철수가 말했다. 그는 민재보다 5살 어렸지만 택배 경력은 10년이 넘었다. 민재에게는 선배였다. 그래도 해야죠. 먹고 살려면. 민재가 대답했다.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다. 철수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처음이 힘들지 금방 익숙해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과연 이 일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25년간 했던 일과는 완전히 달랐다. 택배들을 차에 실었다. 무거운 상자들이 허리를 아프게 했다. 예전에는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다. 지금은 온몸으로 하는 노동이었다. 몸이 금세 지쳤다. 첫 배달지로 출발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했다. 민재는 핸들을 꽉 잡고 도로를 달렸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재는 이제 택배기사였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내야 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오민재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배차를 세웠다. 리베라 팰리스. 평수도 크고 시세도 비싼 곳이었다. 민재가 평생 살아봐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아파트였다. 송장을 다시 확인했다. 수령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신수진. 민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아내 이름이었다. 하지만 주소는 전혀 모르는 곳이었다. 이상하네. 민재가 중얼거렸다. 아내가 언제부터 이런 곳에 택배를 받았을까? 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회사 동료나 친구 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봤다. 그런데 왜 굳이 아내 이름으로 주문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가 사는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다. 1503호.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얼굴도 잘생겼다. 민재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택배 왔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남자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무시하는 것 같았다. 신수진 씨 택배인데요. 민재가 송장을 보여줬다. 남자는 눈을 깜빡였다.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다. 네. 제가 받겠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손을 내밀어 택배를 받으려 했다. 민재는 선뜻 넘겨주지 못했다. 본인 확인을 해야 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재가 말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이름은 박정우였다. 나이는 45세. 직업란에는 임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신수진 씨와 어떤 관계신지요? 민재가 물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박정우는 눈을 피했다. 회사 동료입니다. 신수진 대리가 부탁해서 대신 받는 거예요. 박정우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못했다. 민재는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업무상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민재가 단말기를 내밀었다. 박정우가 사인을 했다. 손글씨가 깔끔했다. 교육받은 사람의 필체였다. 택배를 건네줬다.
박정우는 상자를 받으며 민재를 다시 한번 봤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고하세요. 박정우가 말하고 문을 닫았다. 민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가 왜 모르는 남자에게 택배를 받게 했을까?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회사 동료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IT 보안 회사에 다닌다. 박정우도 IT 쪽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택배차로 돌아왔다. 다음 배달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아내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최근 들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야근이 많다고 했다. 핸드폰을 들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택배 배달하다가 내 이름으로 된 택배를 다른 남자가 받았다고 할까?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할까? 일에 집중하자. 민재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다음 배달을 위해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박정우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가 왜 그 남자에게 택배를 받게 했는지 계속 궁금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다시 생각해봤다. 혹시 아내가 부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몰래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을까? 아니면 정말 단순히 회사 동료에게 부탁한 것일 수도 있다. 민재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다. 실직 후 마음이 불안해져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정우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아내 이름을 들었을 때 잠깐 보인 당황스러운 모습.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배달을 계속했다. 하지만 온종일 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된다.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가 저물어 갔다. 민재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이 오해이길 바랐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함은 계속 커져만 갔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오민재는 집에 도착했다. 늦은 배달 때문에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면서 민재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을 정리하려 했다. 주차 공간을 찾아 천천히 차를 몰았다. 그때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왔다. 신수진의 흰색 소나타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운전석에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차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민재는 택배차를 멀리 세웠다. 엔진을 끄고 조심스럽게 아내 차 쪽으로 걸어갔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살펴봤다. 차 안에서 2개의 실루엣이 보였다. 하나는 수진이었다. 다른 하나는 남자였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남자의 옆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낮에 만났던 박정우였다. 리베라 팰리스에서 아내 이름으로 택배를 받았던 그 남자였다. 두 사람은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다. 수진의 머리가 박정우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박정우의 손은 수진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친밀한 분위기였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믿고 싶지 않았다. 분명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박정우가 수진의 얼굴을 천천히 자신 쪽으로 돌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차 안의 불빛이 둘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키스가 시작됐다. 민재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박정우의 입술이 아내의 입술에 닿았다. 수진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손으로 박정우의 목을 감쌌다. 키스가 깊어졌다. 차 유리창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열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박정우의 손은 수진의 허리로 내려갔다. 수진은 작은 신음을 흘렸다. 민재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기둥에 등을 기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25년간 함께 산 아내였다. 두 아이의 엄마였다.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더욱 격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진의 블라우스 단추가 풀렸다. 박정우의 손이 그 사이로 들어갔다. 수진이 고개를 뒤로 젖혔다. 목선이 드러났다. 박정우는 수진의 목을 키스했다. 귓불을 살짝 깨물었다. 수진이 몸을 떨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서로에게 빠져 있었다. 차 유리창의 김서림이 더욱 짙어졌다. 아니,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선명했다. 겹쳐진 실루엣이 움직였다. 리듬감 있게 흔들렸다. 민재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몸을 돌려 택배차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렸다. 눈물이 나왔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41년 인생에서 이토록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다. 직장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것도 부유한 남자와. 민재가 택배를 배달하며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핸드폰을 봤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야근 중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주무세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야근이 아니라 불륜이었다. 30분이 지나서야 민재는 차에서 내렸다. 아내 차를 다시 보았다. 여전히 두 사람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 아마 끝이 났을 것이다. 집으로 올라갔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아까 본 광경으로 가득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화장을 다시 한 것 같았다. 옷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연기력이 뛰어났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힌 것 같았다. 야근 힘들지 않았어? 민재가 겨우 물었다. 수진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요. 수진의 거짓말이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불륜 상대였다.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직장도 잃고 이제 아내도 잃게 될 것 같았다. 민재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오민재는 다음 날도 배달 업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어젯밤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다. 아내와 박정우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는 택배차를 집화장에 세웠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다. 대신 차 안에서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때 조수석에 놓인 택배 송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배달했던 것들이었다. 정리하려다가 리베라 팰리스 배달 송장을 발견했다. 신수진 앞으로 온 택배였다. 송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보통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구석구석 확인해봤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송장 뒷면에 작은 코드가 인쇄되어 있었다. SEC-7742-KT라는 숫자와 영문이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다른 송장들을 확인해봤지만 이런 코드는 없었다. 민재는 휴대폰으로 검색해봤다. SEC는 보통 보안을 의미했다. 아내가 IT 보안 회사에 다니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싶었다. 오후 배달을 계속하면서도 그 코드가 신경 쓰였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물어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 무렵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화장으로 돌아왔다. 동료 김철수가 아직 남아 있었다. 민재는 그에게 다가갔다. 철수 형, 이거 한번 봐주세요. 민재가 송장을 보여줬다. 철수는 안경을 벗고 자세히 살펴봤다. 이거 처음 보네요. 보통 택배 송장에는 이런 코드가 없는데. 철수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 특별 배송 같은 건가요? 민재가 물었다. 철수는 송장을 뒤집어 보며 생각했다. 글쎄요.
특별 배송이라면 송장에 표시가 있을 텐데 이건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철수의 말에 민재는 더욱 궁금해졌다.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택배였다는 뜻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민재는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으로 그 코드에 대해 더 자세히 검색해봤다. 하지만 명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수진이 퇴근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민재는 송장을 서둘러 서랍에 넣었다. 일찍 오셨네요. 민재가 말했다.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수진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어제 거짓말을 했던 아내였다. 여보, 혹시 회사에서 택배를 개인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봤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택배 배달하다 보니 회사로 보내는 것보다 개인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가끔 있어요. 회사에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 집으로 보내기도 해요? 민재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수진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다. 민재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려 했다. 아니에요. 그냥 업무상 궁금했던 거예요. 참 이상한 질문을 하네요. 수진이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혼자 남았다. 아내의 반응이 수상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밤늦게 민재는 다시 송장을 꺼내봤다. 그 코드를 반복해서 봤다. SEC-7742-KT.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인터넷을 더 뒤져봤다. IT 보안 관련 사이트들을 찾아봤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SEC-7742는 특정 보안 시스템의 접근 코드였다.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민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내가 근무하는 IT 보안 회사에서 사용하는 코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왜 택배 송장에 이런 코드가 있을까? 더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코드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고객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였다. 민재는 손이 떨렸다. 설마 아내가 그런 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박정우와의 관계도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다. 혹시 이런 코드가 있는 송장을 본 적이 있는지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민재야, 혹시 뭔 문제라도 있어? 선배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재는 결심했다. 아내를 직접 추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수진이 씻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였다. 민재가 송장을 들고 다가갔다. 이건 뭐예요? 민재가 송장을 내밀었다. 수진은 송장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드라이어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뭔데요? 수진이 태연한 척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에 동요가 섞여 있었다. 민재는 코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코드요? SEC-7742-KT. 이게 뭔지 아세요?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더욱 사라졌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모르겠는데요. 그냥 택배 코드 아닌가요? 일반 택배에는 이런 코드가 없어요. 이건 보안 접근 코드예요. 당신 회사에서 쓰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수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라이어를 바닥에 내려놨다.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로 아내가 관련되어 있었다. 리베라 팰리스 1503호. 박정우. 이 남자가 누구죠?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요. 이 남자가 누구냐고요? 민재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수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당신이 바람 피우는 남자죠? 민재의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안해요. 수진이 겨우 말했다. 민재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오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신수진의 고백을 듣고 나니 모든 기력이 빠졌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제부터였어요? 민재가 힘없이 물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3개월 전부터요. 수진의 대답이었다. 민재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시기와 비슷했다. 가장 힘들 때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우가 누구예요? 민재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예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대성그룹이라면 국내 대기업 중 하나였다. 민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업무로 만났어요. 저희 회사가 대성그룹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거든요. 수진의 설명이었다. 업무상 만남이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뭐예요? 민재가 송장을 다시 들어보였다. 수진은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다. 대답하세요. 민재가 다그쳤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고객 정보예요. 보안카드 접근 권한이랑 데이터베이스 코드. 뭐라고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내가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정우 오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업상 필요한 정보라고. 수진이 변명하듯 말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사업상 필요하면 정식으로 요청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도 불법이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내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 얼마나 받았어요? 돈을? 민재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더욱 숙였다. 한 건당 500만 원씩요.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어요? 12건요. 민재는 계산해 봤다. 총 6천만 원이었다. 상당한 금액이었다. 민재가 택배기사로 1년간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았다. 그 돈으로 뭘 했어요? 정우 오빠 아파트 보증금이랑 생활비로 썼어요. 수진의 대답에 민재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리베라 팰리스 아파트가 박정우와 수진의 둥지였던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비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신은 그 남자랑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군요.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했다.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사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민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당신이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요? 누가 강제로 시켰어요? 민재가 다그쳤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정우 오빠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했어요. 수진의 변명에 민재는 어이가 없었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가족을 속이고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당신 회사에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민재가 물었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해고당할 거예요. 그리고 법적 처벌도 받겠죠.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애들 키우라고요? 민재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다. 박정우는 뭐라고 해요? 책임질 거라고 해요? 그 이야기는 아직 안 해봤어요. 안 해봤다고요?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이렇게 중대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결혼하자고도 했고요. 수진의 말에 민재는 더욱 분노했다. 결혼하자는 말은 곧 이혼하자는 뜻이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박정우 돈으로요? 민재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계획이 허술했다. 감정에만 휘둘려 행동한 것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대화할 기운이 없었다.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다. 25년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배신을 할 줄 몰랐다. 내일부터 따로 자요. 민재가 말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봤다. 여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섰다. 그리고 그 불법 행위, 당장 중단하세요.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민재의 경고였다. 하지만 수진이 과연 들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틀간 오민재와 신수진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이 된 것 같았다. 민재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다. 수진과 마주치는 것이 괴로웠다. 셋째 날 저녁 민재가 집에 들어서자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 먼저 말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목이 말랐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들어봐요. 수진이 애원하듯 말했다. 민재는 물컵을 싱크대에 놨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다. 뭘 들으라고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수진은 잠시 주저하더니 입을 열었다.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해고당하고 나서 정말 막막했다고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요. 수진의 말에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25년 결혼 생활을 진짜 사랑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그 사랑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는 거군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 거예요. 수진이 변명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핑계로만 들렸다. 더 나은 삶요? 불법 행위가 더 나은 삶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택배나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택배 일을 무시하는 투였다. 택배가 뭐가 문제예요? 정직한 노동이잖아요. 정직하긴 하지만 미래가 없잖아요. 애들 대학교 보낼 수 있어요? 집은 언제 살 거고? 수진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나열했다. 하지만 민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예요?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좀 넘긴 것뿐이에요. 좀 넘긴 거라고요?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게 좀 넘긴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지는 잠시 당황했다. 과장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당신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정우 오빠는 대기업 임원이에요. 안정적이고 미래도 밝아요. 수진이 박정우를 자랑하듯 말했다. 민재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럼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택배기사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 맞잖아요. 박정우는 대기업 임원이고 나는 택배기사니까 박정우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재가 다그쳤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민재가 실망스럽다는 듯 말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남편을 배신했다는 거군요.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수진의 말에 민재는 어이가 없었다. 배신을 선택이라고 포장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빠보다 더 나은 남자를 선택했다고? 아이들은 이해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해한다고요? 엄마가 바람 피우고 불법 행위한 걸 이해한다고요?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다. 수지는 당황했다. 목소리 좀 낮춰요. 애들이 들어요. 들어야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 왜 이래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수진이 짜증을 냈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극단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신이 한 짓을 보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수진의 말에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25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고 아이들한테서 엄마를 빼앗고
불법행위까지 하면서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요? 민재의 말에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다. 당신도 문제 있어요. 맨날 집에서 우울하게 있고 발전하려는 의지도 없고 뭐라고요? 직장 잃은 게 3개월 전인데 당신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수진의 공격에 민재는 당황했다. 내가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럼요. 택배 일도 대충 하고 새로운 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택배 일을 대충 한다고요? 나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요. 그게 발전이에요? 언제까지 택배만 할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재는 상처받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당신은 뭘 했어요? 나 대신 돈을 벌었어요?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고 불법으로 벌어서 많은 거죠. 민재의 말에 수진이 버럭 소리쳤다. 또 그 이야기예요? 그만 좀 해요. 그만하라고요? 당신이 저지른 일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큰딸 민지가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둘째 준호도 뒤따라 나왔다. 아이들의 모습을 본 민재와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자거라. 민재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요즘 왜 자꾸 싸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민지가 물었다. 민재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어른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수진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다. 아빠, 우리 가족 괜찮은 거죠? 준호가 불안하게 물었다. 민재의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 민재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민재와 수진은 다시 마주봤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서로에 대한 실망감만 가득했다. 넌 아이들까지 팔아넘겼어.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넌 택배밖에 못하잖아. 수진도 독하게 대답했다. 민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방으로 들어갔다. 오민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아내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택배밖에 못한다는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25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새벽 5시가 되자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씻고 유니폼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택배 집화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내의 불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다. 집화장에 도착해서 동료 김철수에게 다가갔다. 철수 형, 혹시 회사 감사팀 연락처 알아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감사팀,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민재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줬다.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민재는 감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네, 감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IT 보안 회사에서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건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한 내용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가능합니다. 민재는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전화를 끊은 후 가슴이 두근거렸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민재는 약속 장소인 커피숍으로 갔다. 감사팀 담당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다. 김유진 과장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민재입니다. 자리에 앉은 민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다. 택배 송장과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이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민재가 송장을 보여줬다. 김유진 과장은 송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 코드가 뭔지 아세요? 보안 접근 코드입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쓰는 거예요. 김유진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가다운 반응이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게 되셨나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아내 이야기를 해야 했다. 제 아내가 IT 보안회사에 다닙니다. 신수진이라고요. 김유진 과장이 메모를 했다. 아내분이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대성그룹 박정우 상무와 함께요. 민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털어놨다. 박정우와의 관계, 리베라 팰리스 아파트, 불법 거래 내용까지. 증거가 더 있나요? 아내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았다고요. 김유진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상당히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일을 신고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대답에 김유진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일임에도 신고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가족이라서 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김유진 과장은 민재를 다시 한번 봤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민재가 부탁했다. 김유진 과장은 명함을 건네줬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커피숍을 나온 민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내를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김유진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다시 만난 김유진 과장의 표정은 밝았다. 박정우 상무와 신수진 씨 모두 증거가 확실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박정우 상무는 즉시 해임됐고 신수진 씨는 계약 해지됐습니다. 법적 처벌도 받을 예정이에요. 민재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불법으로 유출된 고객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 회수했습니다. 피해 고객들에게는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에요. 김유진 과장이 설명했다. 신수진 씨가 받은 돈도 모두 환수할 겁니다. 그럼 리베라 팰리스 아파트도? 당연히 처분해야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화려했던 생활이 모두 끝나는 것이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유진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가요? 민재 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김유진 과장의 말에 민재는 잠시 위안을 받았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수진과 마주쳤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미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을 것이다. 당신이 신고했죠?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그랬어요. 민재가 대답했다.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정직하게 사세요. 민재의 대답은 간단했다.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박정우에게 갔을 것이다. 하지만 박정우도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민재는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가 잘못을 했고 당분간 떨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아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빠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민재가 딸을 안아줬다. 이제 정말로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3개월 후 오민재는 물류안전교육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됐다.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김유진 과장의 추천도 큰 도움이 됐다. 첫 강의 날 민재는 새로운 택배기사들 앞에 섰다. 20여 명의 수강생들이 민재를 바라봤다. 긴장됐지만 마음은 편했다. 안녕하세요. 오민재 강사입니다. 민재가 인사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다.
저도 여러분처럼 택배기사로 일했습니다. 1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40대 중반에 직장을 잃고 택배기사가 된 이야기.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된 과정. 택배기사는 단순한 배달업이 아닙니다.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이에요. 민재의 말에 수강생들이 집중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배달하려다가 사고 나면 모든 게 끝이에요. 민재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수칙들을 설명했다. 교통사고 예방법부터 화물 적재 요령까지. 고객 응대도 중요해요. 친절하게 대하면 고객들이 알아봐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다. 강사님, 힘들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지난 1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다. 가족을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가족이 행복하다고 믿었거든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이들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납니다. 저도 40대인데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민재가 격려해줬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했다. 수지는 여전히 집에 없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아빠 오늘 강의 어땠어요? 민지가 물었다. 재미있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찼어. 민재가 대답했다. 민지와 준호가 웃었다. 아빠가 선생님이 되신 거네요. 준호가 말했다. 민재도 웃었다. 그런 셈이지. 저녁 식사 후 민재는 아이들 숙제를 도와줬다. 예전에는 수진이 담당했던 일이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 익숙해졌다. 아빠 엄마는 언제 들어와요? 준호가 불쑥 물었다.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는 당분간 못 들어올 것 같아.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민재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아빠만 있어도 괜찮아요. 아빠가 더 잘해주시거든요. 민지가 말했다. 민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 가까운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준비해 갔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준호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다. 아빠가 직접 만든 거야.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요리도 이제 제법 할 줄 알게 됐다. 아빠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민지가 칭찬했다. 공원에서 놀던 중 민재는 문자를 받았다. 김유진 과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박정우와 신수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둘 다 실형은 면했지만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문자를 보고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직도 수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25년 결혼 생활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아빠 무슨 생각해요? 민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계속 놀자. 민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했다. 한 달 후 민재는 정식으로 물류안전교육원 정직원이 됐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축하합니다, 오 강사님. 동료들이 축하해 줬다. 민재는 감사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아이들과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치킨을 시켜 먹고 케이크도 샀다. 아빠 취직 축하해요. 민지가 말했다.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준호도 덧붙였다. 민재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다. 우리 세 명이서 잘 살아보자. 민재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다. 직장도 바뀌고 가족 구성도 바뀌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재가 행복했다. 상자 속에 숨어있던 비밀들은 모두 드러났다. 이제는 투명하고 깨끗한 미래만 남았다. 민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택배기사에서 시작해서 강사가 된 것처럼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민재는 더욱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다. 상자 속의 비밀은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